이번 시간에는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의 반응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입니다. 기체 반응에서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교과서 34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음악이 끝날 때까지 약 2분간 교과서 35페이지까지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시로 산화구리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화구리라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구리와 산소, 이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 4대 1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험으로 관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산화구리에서 구리와 산소는 각각 1개와 1개가 결합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본 볼트와 너트의 과정에서는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결합하여 볼트-너트 결합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합물을 형성하고 난 후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 중에 여러분이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온도와 압력, 이것과 기체의 부피 간의 관계인데요.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크게 변화합니다. 특히 온도가 높아질 경우 기체의 부피는 같이 증가하게 되고요. 압력이 커질 경우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을 때 이것을 크게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실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풍선을 강한 힘으로 꾹꾹 눌렀을 때 풍선이 찌그러지는 현상은 압력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이렇게 참고하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난 후 우리는 이제 기체가 반응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실험 영상을 보고 돌아옵시다. 실험에서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였습니다. 그 실험 과정에서 몇 가지만 따와서 수소 기체의 부피, 산소 기체의 부피, 반응에서 몇 ml의 부피가 반응했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 기체가 36ml, 산소 기체가 18ml 반응하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수소 기체 38, 산소 기체 19.1, 세 번째에서는 수소 32.5, 산소 16.0, 네 번째는 수소 30, 산소 15.1ml가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험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 기체의 부피비가 항상 2대1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정입니다.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는 과정을 실험을 해본 결과 여러 차례의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 기체 10ml와 염소 기체 10.1ml가 완전히 반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수소 기체 9.9, 염소 기체 10, 세 번째에서는 수소 15, 염소 14.9, 네 번째에서는 수소 8.1, 염소 8.0ml가 서로 반응하여 완전히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 반응할 때 부피비가 1대1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체 반응 중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실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실험에서 보았듯이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2대1이었고요. 그 결과 생성되는 수증기는 2배의 부피에 해당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부피비는 2대 1대 2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부터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에 있는 개수입니다. 수소 앞에 있는 2, 산소 앞에 있는 1, 수증기 앞에 있는 2를 끄집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수비와 부피비는 2대 1대 2로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수소와 산소 기체의 반응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음 반응에서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은 아까 실험에서 보았다시피 수소 기체 1부피, 염소 기체 1부피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염화수소는 2부피만큼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수소 앞에 있는 개수 1, 염소 앞에 있는 개수 1, 그리고 염화수소 앞에 있는 개수 2를 대입하게 되면 개수비와 부피비는 1대 1대 2로 같은 결론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기체 반응 법칙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체의 반응에서만 해당되는 법칙이며 단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할 때입니다.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무엇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나요? 바로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부피비를 물었습니다. 이때 질소와 수소 기체가 몇 ml씩 반응한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부피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개수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개수비를 알기 위해 화학 반응식을 써봅시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계수 1, 3, 2를 꺼내게 되면 부피비는 바로 1대 3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소기체 20ml와 산소기체 20ml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와 남은 기체의 부피를 물었습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부피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부피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피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피비가 계수비와 같으므로 화학 반응식을 써야 하는데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여 보면 수소의 화학식 H2, 산소의 화학식 O2, 수증기의 화학식 H2O이므로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계수를 뽑아내서 부피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부피비는 계수비와 같으므로 2대 1대 2입니다. 그러므로 수소기체 20ml와 산소기체 20ml가 반응을 할 때 부피비가 2대 1대 2이므로 2대 1대 2는 수소기체 20대 산소기체 4모 대 수증기 3모라고 했다면 산소기체는 바로 10ml가 반응하였고 수증기는 20ml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산소기체는 20ml가 존재했다고 했기 때문에 총 20의 양 중에서 10만 사용하고 10ml는 남은 채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20ml, 남은 기체는 산소이고요. 기체 남은 부피는 10ml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체 반응에서 나타나는 법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자극과 반응으로 넘어가서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인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영상을 다 본 학생은 위두랑 과제방에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